화려한 칼군무의 선두에서 절도 있는 안무로 연습의 흐름을 이끌고 있는 붉은 옷의 사나이. 날카로운 눈으로 안무의 빈틈을 지적하는 한편 마치 고수의 숙련된 내공을 증명하듯 번쩍번쩍하는 칼을 들고도 여유로운 모습이다. 한국 휠체어 스포츠 댄스의 선구자이자 장애를 뛰어넘은 창작 무용 활동으로 자신의 인생을 멋지고 화려하게 살고 있는 휠체어 무용가 김용우 씨. 그의 멈추지 않는 희망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용우 씨의 집. 어젯밤 공연으로 피곤할 아들 내외를 제쳐두고 몸에 붓기를 빼준다는 정자를 이용해 어머니가 신진기를 한 사이 용우 씨 부부는 거실에서 한창 스트레칭과 안마에 열중하고 있다. 일로 와. 이제 앉아. 마사지 해줄게. 여기 눌러줘서 다행이지. 응. 한의원인 줄 알았어. 그렇지. 또 얘기해. 응. 용우 씨가 있던 빗소리 친구들 공연단에서 함께 만나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은 결혼 3년 차에도 여전히 깨가 쏟아지는 신혼. 이렇게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일도 같이 하고요. 또 밤에는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근육이 좀 이렇게 뭉치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해요. 그럼 서로 이제 마사지도 해주고 또 아내한테 제가 발도 좀 밟아달라고 하고 그럼 또 저도 시원하고 아이도 또 시원하고 그러면 또 뭐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러면 자꾸 이제 정도 더 쌓여간 것 같고. 아내가 일하러 갈 때를 빼놓곤 24시간 꼭 붙어 있어야만 마음이 놓이는 사이좋은 인꼬 부부인 두 사람. 하지만 이런 행복을 일구기까지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결혼, 또 반대. 처음부터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다. 또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했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각오를 하고 있었고 둘이 많은 얘기를 했었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이제 또 부모님한테 알려드렸고 사귀고 있다. 상내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많은 반대들이 있었죠. 또 어머님도 와서 이제 저를 만나서 또 설득도 하려고 하셨고 저희가 또 찾아 내려갔을 때는 또 아버님이 또 강한 반대도 하셨고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뭐 만약 결혼을 하면은 호적에서 파낼 것이다 이런 옛날 말 같이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근데 다행히 이제 아버님이 한 가지 작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너희 두 사람이 1년이 지나도 그 마음이 변치 않으면 그때 가서 그러면 결혼을 해라. 이제 아버님 생각에는 이제 처음에는 감정이 좋아서 하지만 같이 또 지내보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럼 딸이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그 후로 저희는 이제 마음이 변하지 않았고 항상 저희의 마음 좋은 모습들을 계속 보여드렸더니 뭐 1년 후에 아버님이 그래 그러면 너네가 마음이 그렇다면 결혼을 해라 라고 해서 1년 정도 됐을 때 12년 이제 11월 달에 결혼을 하게 되죠. 네. 사람들한테 되게 다정한 게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그 가운데에서 되게 풍기는 강함? 이런 게 굉장히 멋있어 보였어요. 무용단에서 먼저 만나서 그런지 그런 거를 다 어느 정도 이겨내고 그 다음에 연애를 한 거라서 딱히 걱정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인성 자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차에서 휠체어를 분리해서 제가 이제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그냥 할게라고 이렇게 뭔가를 했으면 도움 주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되게 뭔가 쭈뼛하고 그랬을 텐데 고마워 하고 제가 도움 주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하게 어떻게 보면 고맙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저 역시도 되게 뿌듯하고 고맙고 그래서 뭔가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그렇게 뭐 걱정은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무용가인 동시에 필라테스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아내 소민 씨가 투철한 직업 정신을 발휘해
남편의 운동을 돕는다. 힘들어. 좀 더 해야지. 마음 같아선 푹 자게 두고 싶기도 하지만 두 내외에겐 몸이 재산인 것을 잘 알기에 이때만큼은 누구보다도 엄격해진다. 이렇게 솔솔 피어나는 깨소금 냄새와 약간의 땀 냄새, 그리고 밥 냄새가 함께 섞여 시작되는 용우 씨네의 하루. 아들의 사고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졌던 어머니에겐 아들이 살아 돌아와서 같이 마주 앉아 수저를 뜨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이 바로 행복 그 자체다. 거기에 예쁜 며느리까지 얻었으니 어머니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게 그저 감사할 뿐이다. 27, 어학연수를 위해 떠났던 캐나다에서 당한 교통사고. 그날의 사고는 용우 씨의 삶을 한순간에 뒤바꿔 놓았다. 어느 지점에 가니까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좀 미끄럽고 좀 불안했었는데 도로가 조금 사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차가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언덕 밑으로 이제 여러 차례 굴르게 되죠.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척수 손상을 입고 척수 장애인이 됐고, 내가 이 상태로 장애를 가지는 건가? 하지만 그런 걸 알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더라고요. 인정을 못하는 거죠. 계속 난 그래도 다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장애를 인정하는 좀 이런 과정에서 좀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사고 소식 듣고 아들 가서 선뜻 병실에 못 들어갔어요. 병실 문 밖에서 한참 마음 가다듬고 그리고 태연하게 들어갔지요. 그리고 난 지금까지도 아들하고 얘기하면서 아들 사고에 대해서 아들 앞에서 난 울어본 적 없어요. 지금 벌써 20년 다 돼가는데 17년 되는데 나는 아들 앞에 눈물을 흘린 적 없어요. 왜 교통사고로 다 큰 자식도 잊어버린 사람이 많잖아요. 용우는 나한테 왔잖아요. 항상 나한테 내 옆에 변함없이 있으니까 난 한편을 생각하면은 불효자인데 다시 생각하면은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내 귀한 효자 아들이에요. 그리고 살아 돌아온 효자 아들이 선택한 또 다른 인생. 휠체어 스포츠 댄스. 2002년도 5월 달에 아는 분을 통해서 휠체어 댄스 스포츠가 있다. 또 그런 것들을 한국에 소개하고자 하는 분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만나보고 외국 동영상을 처음 보게 됐죠. 외국 동영상을 보니까 거기서 막 휠체어를 탄 친구들이 뭐 반짝이는 옷을 입고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랍다. 쇼킹하다. 나도 저거 한번 해볼까? 저걸 하면 뭔가 재밌는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됐죠. 휠체어를 타고 춤을 춘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그냥 처음에 호기심? 이상하게 본다든지, 또 장애인분들은 왜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춤을 출까? 나는 그거 되게 창피해. 그 다음에 나는 뭐 그걸 보고 싶지 않아.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좀 바꾸는, 인식을 바꾸는 기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휠체어 댄스의 불모지 한국에서 시작한 험난한 모험의 여정. 사람들의 편견 속에서 용우 씨는 숨거나 움츠러드는 것 대신 더욱 활짝 기지개를 켜는 법을 선택했다. 사고 이후에도 분명 그에게 삶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무모한 도전은 용우 씨에게
유수의 국내외 대회 수상이라는 기쁨을 가져다 주기도 했다. 아내와 함께하는 전략회의 시간. 용우 씨에게 자극과 도전이 되었던 영국 공연단의 홈페이지를 찬찬히 훑으며 새로운 안무와 교육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것도 이들 부부의 중요한 일과다. 장애인 예술로 앞서가는 영국과 중국을 압도하는 멋진 공연을 만드는 것이 용우 씨의 꿈이다. 용우 씨는 그 꿈을 위해 오늘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용우 씨가 소속된 공연단의 연습이 있는 곳. 4명의 휠체어 무용가와 5명의 비장애인 무용가가 모인 오늘의 연습은 다른 때보다 조금 더 특별하다. 네, 저희가 지금 3월 달에 핀란드에 초청이 돼서 공연을 하게 됐거든요. 핀란드에서 장애인하고 여성분들을 위한 페스티벌을 하는데 거기 개막식, 메인 공연 등에 초청이 돼서 공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설립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공연하며 장애의 경계를 뛰어넘은 아름다운 춤사위로 깊은 감동을 주고 있는 빗소리 친구들 공연단. 할 때 그 공간 좀 크게 쓸 거니까요. 최대한 옆으로 갔다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스탠딩 분들 우리 저기 검만 갈까요? 네, 사진 부분은 빼고 검만 갈게요. 용우 씨는 위엄과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건무의 중심에서 가장 안정적인 동작으로 안무를 소화해낸다. 빗소리 친구들 공연단의 춤이 아름다운 것은 안무 자체의 멋스러움뿐 아니라 이렇듯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데 어우러져 만드는 우리 사는 세상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에 그 비결이 있다. 춤을 만드는 과정도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춤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어떤 그런 교감도 있고요. 또 작품을 만들면서 그 안에서 나의 이야기를 담고 몸으로 표현하는 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작품으로서 이렇게 결과물로서 만들어지는 그 과정도 너무 재밌지만 또 무대 위에 올라서 관객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서로 이제 공감하고 소통하는 그런 과정들이 정말 굉장히 어떤 흥미진진한 그리고 재미있고 즐거운 그런 것들이 많이 담고 있습니다. 작년에 연습을 하는 과정 중에서 갑자기 이제 왼쪽 어깨가 툭 하고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굉장히 통증이 심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뭐가 이렇게 좀 다쳤나? 그래갖고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고 MRI 찍고 했더니 퇴행성 관절염이 아주 심하다고. 이제 워낙 많이 쓰니까 이제 선수를 생활하고 은퇴할 때도 그때 이제 오른쪽이 좀 많이 이제 아프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또 왼쪽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워낙 이제 운동량이 이제 팔을 써서 하는 운동량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고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앞으로 신경 써서 조심해서 움직여야 될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대부분의 무용수들이 갖고 있는 퇴행성 관절염과 무, 허리의 디스크 같은 직업병들은 오랜 연습에 따르는 훈장과도 같다. 그런 훈장들이 하나둘 늘어갈 때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세상도 더 넓어지는 법. 용우 씨는 그렇게 믿고 행동하고 있다. 저희 용우 선생님은요 항상 연습 시간에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요 몸을 푸시고 연습이 끝난 후에도 또 따로 연습을 하시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끔 좀 부끄럽기도 하고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용수 남자분들 중에 외모로 1순위 정도? 외모가 되게 잘생기셨고 그리고 성격도 좋으셔서 소민 선생님하고 결혼까지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무용 동작을 할 때 정말 스탠딩 무용수보다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되게 자주 보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하러 간 아내와 약속이 있다며 일찍 집을 비운 어머니가 없으니 집이 적막하기만 하다. 그래도 공기 마시는 일처럼 당연한 용우 씨의 몸풀기 스트레칭.
기본 2세트가 끝나자마자 부랴부랴 분주하게 몸을 움직이는 용우 씨. 사실 오늘은 하나뿐인 조카 동근이의 생일날. 곧 초등학교 입학도 앞두고 있으니 용돈도 줄 겸 아내와 함께 방문해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생각이다. 일을 마친 아내를 태우러 가는 용우 씨. 운전하고 나서 이제 휴가 나가셨잖아요. 네네. 트라우마 같은 건 안 생기셨어요? 트라우마가 제가 처음에 운전을 한 3년 정도, 2, 3년 돼서 이제 제가 운전을 했는데요. 처음에 한 3, 4년간은 이렇게 커브길 있죠. 커브길, 코너길을 이렇게 돌면 이렇게 그때 사고의 어떤 그런 감정이 남아서인지 이게 좀 이렇게 압박감, 두려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한 4, 5년 갔던 것 같아요. 분주하게 휠체어 바퀴를 굴려 찾아간 곳은 요즘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주먹밥 체인점. 제육버거 하나고요. 김치 제육밥 버거. 일을 마치고 출출할 아내를 위한 용우 씨만의 작은 선물이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주먹밥이 차게 식진 않을까 일단 품속에 넣고 보는 용우 씨. 볼록해진 배를 안고 바쁘게 발길을 돌린다. 안녕. 과자 뭐 사올까? 응? 과자? 수량이 없어. 시간이 없어. 내가 이렇게 사왔어. 배에다 품고 왔어. 그래. 내다 품고 왔어. 어. 시간이 없어. 엉덩이. 혀가 부쩍 짧아진 아내와 여기서 살 배가 시간 없지. 볼록해져 있는 남편의 재회. 차 안의 공기가 고소한 깨볶는 냄새로 다시 채워진다. 이윽고 부지런히 서둘러 도착한 수원 여동생의 집. 생일날 삼촌의 생각지도 못한 방문에 깜짝 놀란 조카 동근이는 괜히 조금 쑥스러운 모양이다. 동근아, 너 왜 이렇게 멋있게 차려입고 있어? 아 원래 이거 아침부터 입고 있었던 건데. 그래, 아침부터? 동근아 생일 축하해. 받아야지. 외숙모인 소민 씨가 제과 전문점에서 특별 공수한 조카 동근이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 숙모가 동구이 준다고 정말 예쁜 거 가져왔다. 외숙모의 정성을 슬쩍 보여줘 주는 것도 자상한 남편이 할 일이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동근이 생일 축하합니다. 불어. 자, 불어야지. 많은 가족이 축하하기에 기쁨도 더욱 큰 8번째 생일. 그저께 삼촌 생일이었잖아. 너는 축하 안 해줬지? 그때 내 생일이었는데 그때 내가 생일 파티인데 삼촌 생일을 까맣게 잊은 동근이는 그저 횡설수설이다. 종이에요? 사랑은 그저 내리사랑. 아직 아이가 없는 용우 씨 내외에겐 조카 동근이가 아들이나 다름없다. 지난 시간과 기쁨, 슬픔이 묻어있는 기억들을 추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이렇듯 그 시간이 같이 겪어내고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인생의 거친 파도 속에서 흔들리고 또 때로는 타이고 깎일 때 그 표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 시련과 고난 앞에 서는 자세를 보며 가족은 서로에게 배운다. 뭐 힘든 과정을 본인이 겪으면서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또 생소한 부분이었고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이제 스스로 개척하면서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자랑스러웠고 또 성취감을 느끼는 오빠 모습을 보면서 배울 점도 많았고 있죠. 일단 가족이라는 건 저한테 있어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하죠.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그런데 다시 제가 돌아갈 수 있는 곳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들
내가 다시 돌아갈 자리가 있다는 거, 그게 가족인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힘이 되죠. 두 무용수의 커플 모용을 어느 때보다 꼼꼼히 지켜보고 있는 용우 씨. 빗소리 친구들 공연단의 부단장이자 아름다운 커플 모용 작품으로 유명한 용우 씨로서는 후배들에게 해줄 말이 많다. 춤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좋은 파트너십을 유지할 것. 깊어지는 몰입의 순간, 파트너와 시선이 부딪히며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지는 블랙홀을 반드시 경험할 것. 무용수가 그런 경지에 오를 때 관객도 환홀견에 빠져들게 됩니다. 용우 씨의 춤을 보고 많은 이들이 감동했던 건 그가 춤을 추며 깊은 황홀경의 순간 속에서 우리보다 먼저 행복했던 그에서다. 호랑이가 계속 중심이 불안해. 그러니까 좀 중심을 다운하면서 돌아야 되는데 너무 도는 게 급하다 보니까 소리도 안 나니까 호흡을 중심 좀 낮추면서 호흡을 하면서 돌아야 되는데, 무용을 하면서 이 무용을 만드는 곳에 속에서 나의 이야기를 담고 아름다움을 담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아내는 그러한 그 창조의 기쁨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기쁨이지만 새로운 기쁨을 찾아 지금 왔고요. 지금의 삶에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삶을 새롭게 살게 된 계기가 저 스스로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앞으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고민을 통한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얻은 결과가, 지금 나의 존재는 너무나 소중하고 분명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함에는 분명 가치가 있고 이유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나의 삶을 정말 후회 없이 살아보자라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제가 하고 있는 무용단, 운영하고 있는 무용단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계속 예술적으로 또 좋은 작품을 만들고 또 저의 이야기를 강연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혹시 저희 얘기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용우 씨는 말한다. 장이라는 것의 기준은 현실에서 바라보는 육체의 어떠함이 아닌 정신에 있다고. 두 다리로 앉고 일어설 수 없는 것이 장애가 아니라 꿈꾸지 않고 도전하지 않는 것이 진짜 장애라고. 두 다리 대신 두 바퀴로 누구도 출 수 없는 특별하고 멋진 춤을 추는 남자. 그리고 그 남자의 손을 잡고 행복한 춤을 추는 여자. 이 그림 같은 풍경 속에서 우리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희망의 강한 생명력을 본다.